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알고 있는 사회생활의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혹시 출퇴근 통근 중에 요즘 같은 겨울철 빙판길이나 일반 보도이었지만 발을 잘못 디딘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통근 중에 다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직장에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통근 중에 다쳤다고 들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런 경우 직장인의 산재보험 처리 관련하여 저 시잡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번 영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여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상황극 형식의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 삶의 지식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가워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신가? 오늘 아침에 지하철 끼어서 오느라 고생 많았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직장인들은 성실하게 출근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말이야, 자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 만약 오늘 아침에 그 비좁은 지하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다쳤다면, 혹은 운전해서 오다가 뒷차에 받쳤다면, 아이고, 재수가 없으려니 하고 내 생돈 들여서 치료하고 말 건가? 아니면 회사 일하러 가다 다친 거니까 회사가 책임져 라고 당당하게 말할 건가? 아마 많은 친구가 후자를 꿈꾸겠지만 현실은 내 운이 나빴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일세. 하지만 자네 그거 아나? 우리 법이 2018년부터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예전엔 말이야, 회사가 제공한 통근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만 산재로 인정해줬어. 내 차, 내 발로 걸어가다 다치면 그건 내 개인적인 영역이야라고 법에서 선을 그었단 말이지. 얼마나 억울해. 일하러 가는 길인데.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건 평등권 위반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어.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51세. 이제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심지어 킥보드나 도보로 이동하다 다쳐도 통상적인 경로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네.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궁금하지 않나? 통상적인 경로라는 게 대체 어디까지일까? 집 앞 편의점에 들렀다면?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러 잠시 돌아갔다면? 그건 산재일까 아닐까? 자, 이제 법적으로는 된다는 걸 알았으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세. 자네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이탈과 중단이야. 출근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빵집에 들렀어. 거기서 나오다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네. 자, 이건 산재일까? 원칙적으로는 경로 이탈이라서 안 된다고 봐야 해. 아니, 밥도 못 먹고 일하러 갑니까? 라고 따지고 싶겠지. 그래서 우리 법에는 예외라는 게 존재하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라면 통상적인 경로를 잠시 벗어나도 산재로 인정해준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볼까? 마트에서 저녁거리를 사는 것, 투표하러 가는 것,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 이건 우리 사회가 통상적인 과정으로 인정해준다네. 그런데 말이야, 만약 자네가 친구랑 카페에서 수다를 떨려고 1시간 동안 경로를 이탈했다면, 그건 산재보험이 지켜주지 않아. 여기서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 쇼핑을 하다가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 이건 인정받기 아주 까다로워. 왜일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 술이야, 술. 퇴근하고 회식을 했어. 이건 회사 업무의 연장일까, 아닐까? 회식 후 집에 가다 다치면 산재가 될까? 자네,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나? 이걸 모르면 자네 치료비 수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어. 자, 이제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해보세. 자네가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뒷차에 받쳤어. 상대방 100% 과실이야. 그럼 보통 어떻게 하지? 아, 보험 처리하세요 하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겠지? 허허, 이 사람아. 그러니까 자네가 아직 초보라는 거야. 이럴 때 산재보험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다 있다네. 자동차 보험은 자네의 과실을 따져서 보상금을 깎아버려. 하지만 산재는 자네가 졸음운전을 하였다거나 조금 실수를 했어도 물론 중대범죄는 제외하세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해준다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휴업급여일세. 사고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나라에서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해준다 이 말이야. 자동차 보험에서 주는 위자료보다 훨씬 든든할 때가 많아. 그럼 둘 다 받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묻고 싶지?
아쉽지만 그건 안 돼. 이중수에는 금지니까. 하지만 말이야, 산재로 먼저 처리를 하고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위자료나 재물 손괴 비용, 즉 차 수리비 등은 따로 자동차 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아는 직장인이 몇이나 될 것 같나?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지. 저는 회사 눈치 보여서 산재 신청 못 하겠어요. 회사에 불이익 가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내가 100번도 더 들었네. 과연 회사는 산재 처리를 해주면 손해를 볼까? 보험료가 오를까? 자네, 아직도 산재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산재 신청서에 도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회사 인사팀에 가서 눈치 봐야 한다고 생각하나? 옛날 이야기일세. 이제는 사업주 도장날인 제도가 폐지됐어. 회사가 반대해도, 회사가 산재 아니라고 우겨도 다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끝이야. 그래도 회사 보험료가 오르면 눈치 보이잖아요. 이 친구야,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는 일반 산재랑 달라서 회사의 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아. 즉, 자네가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보험료 돈을 더 내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도 눈치를 준다. 그건 회사가 무지하거나 자네를 겁주는 거야.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해. 병원에 가서 저 출근하다 다쳤어요. 산재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요즘은 병원에서 대행해주는 경우도 많아.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클릭 몇 번이면 된다네.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입증이야. 자네가 그 시간에 그 경로로 가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가? 블랙박스? 교통카드 내역? 아니면 목격자? 만약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공단에서 이건 산재 아닙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자네를 지켜줄 마지막 한 수가 뭔지 궁금하지 않나? 평소에도 같은 방법으로 출퇴근을 이용하던 길이었다는 증빙으로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 이용 기록이 필요하고 함께 다니던 동료의 증언 진술서도 매우 중요한 입증 자료라는 점 기억하게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군. 오늘 내가 한 말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하나야. 출퇴근도 업무다. 자네가 오늘 흘린 땀, 그리고 일터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 국가와 법이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야.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그때 당황해서 내 돈으로 치료하지 뭐라고 포기하는 건 자네가 지난 세월 성실히 내온 보험료를 스스로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산재보험은 자선사업이 아니야. 자네가 정당하게 일하고 권리를 주장할 때 작동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지. 혹시 주변에 출근길에 다치고도 끙끙 앓는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게. 야, 그거 산재된대. 이 한마디가 그 친구에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가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내일 아침 출근길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나설 수 있겠나?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게 최우선이지만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직장인인 나에게는 산재보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걸 잊지 말게나.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게. 이 형님이, 아니, 이 선배가 자네들의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위해 언제든 조언해 줄 테니. 자, 오늘 하루도 무사히 퇴근하고, 퇴근길에도 항상 조심하고, 알았지? 지금까지 직장인의 출퇴근 중 사고 시 산업재해에 관하여 전해드린 시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을 바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